반 해요. 제 발은 얼마나 크다고. 키도 작은데. 남자는 키가 발은 커야 돼. 키가 커야지 뭐. 발이 크면 뭐해. 발이 얼마 안 되잖아. 원장님은 발이 왜 그리 커요? 그러니까 발이라도 커야지 뭐.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 박수는 누굴 위해 친다고요? 예? 본인이 본인을 위한 거고 남창규 원장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남창규 원장을 위한다는 핑계로 누굴 위한다고? 나를 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누굴 위해서 치는 줄 알고 있어요? 남창규 원장을 위해서 치시는구나.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하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야지 뭐. 네. 착각은 좋은 거지요? 네. 그래도 제가 하루 출근하면서 그래도 한연에 가면은 저를 반겨주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가 된다고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되고 제가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이유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백그라운드 누구 백 믿고?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자식들이 아버지가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떠들잖아. 남창규 원장이 큰 소리 치는 이유는 그래도 남창규 한의원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왜 많이 오세요? 제가 유튜브 찍어서? 제가 책 냈다고? 제가 대학 교수였다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남창규 원장이 싸가지는 없으니까이죠? 싸가지 없어요? 있지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래도 제 부모님 같이는 못해. 제가 부모님한테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당신들한테는 못해도 누구한테는 잘한다고요? 예,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잘하니까 그거라도 잘하면 되잖아요. 최고지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창규 원장 힘내라고 박수 한번 또 쳐요. 제가 이 자리에 또 선 이유는 막간을 이용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또 뭐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탓해? 맨 처음에는 중국 사람 탓하다가 이제는 대구 사람 탓하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아시아인들을 다 무슨 취급해? 바이러스 취급해가지고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을 미워하다가 이제는 베트남에서도 있죠?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또 내지는 입국을 불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제일 우리나라가 모범 방역 국가라고 또 소문이 났는데 또 갑자기 뭐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누구를 탓해요? 예? 예. 말로는 교회를 탓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서울 사람들, 인천 사람들, 수원 사람들, 경기도 사는 사람들을 탓해요. 그럼 이렇게 탓하면은 이제는 남는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손가락이 누굴 향해 가고 있어요? 나한테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코로나는 누구한테 위험하다고 그래요? 내 자신. 그 면역력이 약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면역력이 약한 사람 이꼴은 누구예요? 어르신들이야. 노인은 무조건 뭐하다? 면역력이 약하다라고 얘기해. 또 예를 들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암이라든지 뇌졸중, 중풍이 있다든지 뭐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면역력이 약하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다 걸리면 다 위험한 거예요? 그나마 더 위험하다는 거지. 마치 어르신들이 걸리면은 다 돌아가시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통사고 난다고 다 교통사고 나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조심해야지. 자, 어떻게 하면 조심해요? 저한테 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조심해야지 그래도. 교회 안 다니면 돼요? 예? 교회 관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화문에 관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재수대로 달래. 재수대로 꼴꼴복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고 그 교회 안 다니면은 절로 오세요. 절로. 저한테 오세요. 네. 어디로?
남편이 난 또 절로 가라고 그랬는데 남창규 한의원으로 오라고 알아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한의사니까 그럼 왜 절로 저한테 오라고 그러겠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까지 하면 죽어요? 백신이 개발하면 죽나요? 집단 면역이 생기면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생기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작년에 갑자기 우한에서 생긴 게 아니다 이거지. 바이러스는 언제부터? 저 화석시대, 공룡시대 때부터도 바이러스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만 달리하고 색깔만 바뀐 거지. 변형이 됐을 뿐이지 실제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와 함께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공존의 역사인 거예요. 따라해서 공존. 공존이 뭐예요? 함께 더불어 가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지구는 뭐예요?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백인 우월주의. 백인이 주인이고 흑인이나 아시아인은 노예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다 뭐예요? 같은 이웃인 거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을 탓하면 되는 게 아니다. 바이러스를 탓하고 예를 들면 우파를 탓하고 좌파를 탓하고 종교인을 탓하고 기독교인을 탓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이유가 마스크를 안 써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다. 너무 다중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다.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외지에서 제천으로 와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뭘로 먹고 사는 시대냐면은 공장, 예를 들어 공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운동화 만들고 옷 만들고 해서 부자가 되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은 뭐 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수출. 네, 뭘로 수출해? 뭐든지 다 만들어서 수출하잖아요. 네, 만들어서 수출하기도 하고 자동차.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 수출해도 실제적으로 애플 하나 회사가 뭐예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보다도 가치가 높다잖아요. 애플은 뭘만 해가지고 디자인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하청만 딱 주고도 돈을 벌어가잖아. 다시 말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은 뭐예요? 관광이라고. 관광이 뭐예요? 몸이가 안 좋아. 외지 사람들이 제천에 많이 와야 돼. 남창규 한의원이 잘 되려면 제천 시민들도 열심히 와야 되지만 어디서도 와야 돼요? 전국에서도 와야 돼요. 지금 우리 사모님은 어디서 오셨다고? 목포에서도 와야 된다니까. 아니 코로나 전국에 목포에서 이까지 오면 어떡하냐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행을 자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8월 17일 날을 뭘로 만들었어요?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왜 공휴일로 만들었을까요? 좀 돌아다니라고. 가서 뭐 하라고? 돈 좀 쓰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걸리느냐? 과밀 인구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많이 지구에 많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많은 인구 중에서도 또 어떻게 돼요? 특정 지역에 예를 들면 도시, 대도시, 서울에 뭐예요? 서울 주변에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거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집단 사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육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개나 돼지는 사육한다고 하지면서도 사람들은 사육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동물의 세계로 따진다면은 대도시에 과밀하게 몰려 사는 게 뭐다? 집단 사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병들이 수인성 병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돼지라든지 소라든가 닭에서 전염병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조그만 우리에다가 축사에다가 뭐예요? 많은 개체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라든가 이런 약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생제를 쓰면 더 어떤 면에서 면역력 키워주고 염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항생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는 약이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달리 얘기하면은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닭에서 생기는 그런 병들하고 뭐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돼지가 이렇게 집단으로 다 되면 다 뭐해요? 다 매몰시켜 버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똑같은 이치로 적용을 하면은 대도시 사는 사람들, 서울 사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뭐 난지도라든지 다 매몰시켜 버려야 돼. 이렇게 되면은 제가 손가락질 받잖아. 왜? 저는 제천에 살고 서울에 안 산다고 저런 얘기 한다고. 아니 논리가 그렇다면은 똑같이 뭐예요? 인간들한테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를 죽인다, 박멸한다, 때려잡자, 격리시키자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위험한 집단이 어디냐면은 요양시설이에요. 노인병원이라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면회를 자주 해요? 면회를 안 시켜줘요? 면회를 안 시켜주는데 왜 더 잘 걸릴까? 그러니까 무조건 과밀 집단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대구처럼 우한처럼 봉쇄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럴수록 적절하게 뭐야 사회적 거리도 필요하듯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다고.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무조건 봉쇄시키고 차단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세요. 국경을 차단하고 비행기를 차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물은 뭐 해야 돼요? 섞어줘야 돼. 제 말이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자꾸 정부나 보건당국에 반하는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 모르지만 너무 시각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편향돼 흐르고 있다고. 마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것처럼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것처럼 다중시설을 예를 들면은 이런 종교 집회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광화문 집회가 문제가 된다면은 뭐예요? 박원순 시장의 거기도 추모 행사에도 문제를 삼아야지. 근데 시각이 이게 잘못돼 있다. 한쪽 이거는 내가 하는 거는 괜찮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진영 논리로서 서로를 손가락질 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자체도 뭐예요? 하지 말자는 거지. 서로 남을 탓하지 말자. 나부터 조심하자. 나는 열심히 조심하는데 니 때문에 자꾸 퍼진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혼자 살아야지. 독도가 살아야 된다니까. 왜 자꾸 사회생활을 해? 혼자 가만히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혼자 살아야지. 근데 이 고립돼 있다는 게 혼자 사는 것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전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장 우성은 뭐예요? 잡종의 우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섞여 있는 것들이 더 강하다. 다시 말해서 제천에는 제천 사람들만 살고 충주는 충주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서울 대도시 사람들하고 시골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리라든지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것도 좋긴 한데 마치 사회적 거리를 안 두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까이 있음으로써 접촉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 감염으로 전염이 잘 되지만은 에어로졸 감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이 에어컨이라든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제가 여기서 코로나 걸렸어요. 여기서 기침을 하면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저 멀리 있는 대각선에 있는 분이 더 위험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 코로나 걸려서 서울 사람들이 실제 우리 시골 사람들만큼 위기의식을 느낄까요? 실제적으로 그 걸린 데는 어딘데 서울인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또 내지는 겁먹고 있는 사람들 어디 사람이에요? 제천 사람이라니까. 또 내지는 백운 사람이고 시골에서 혼자 밭일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다니까.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신다고. 그거는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세요라고 한다고 무조건 FM대로 할 게 아니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제대로 알고 쓰자 이거죠. 그렇지요? 네. 예, 제가 무조건 마스크 쓰지 마세요가 하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해도 써요. 왜?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사람들은 쓸 수밖에 없는 거지. 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써요.
근데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스크 쓸까요? 안 쓴다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난 강하다. 그럼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이 알통도 강하다고 표현하는 거고, 또 내지는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 뭘로 위세를 과시해요? 자동차로 과시해. 여자들은 뭘로 내가 잘났다는 걸 과시해요? 백으로 과시하잖아요. 명품 백으로. 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스크로도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쓰기도 하고, 마스크를 어떤 면에서 또 실제적으로 비관지라든지 폐가 약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못 써요. 폐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마다 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 내가 썼으니까 너도 쓰고, 이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자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뭐가 답이다? 결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으려면은, 걸려도 그거를 잘 이겨내려면 뭐가 답이에요? 예, 따라해보세요. 면역력. 여기 면역력이 별로 약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목소리가 작아요. 뭐가 답이라고요? 면역력. 그 면역력은 어떻게 하면 키울 수가 있어요? 면역력 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홍삼 먹어야 돼요? 침도 부지런히 맞고 뭐 이런 것도 잘 먹고. 예,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럴수록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불안한 사람들은 잠을 잘 자요, 못 자요? 못 잔다니까. 별 걱정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천분들은 제천에 코로나가 걸리면 그때 걱정하셔도 되고요. 그때 불안해, 그때 도망가셔도 돼. 말 되지요? 예,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뭐 해야 돼 또? 힘도 맞고. 잘 싸야 되지. 싼다는 얘기 또 하기 싫으니까 또 제보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된다. 그래서 캐식, 뭐 캐변, 뭐 수면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주변 가까이에 뭐가 있으니까, 한의원이 있으니까 한의원에 다녀서 열심히 침을 맞아서 면역력을 키우자. 침을 많이 맞으면 휘진다는데요. 절대로 안 그래요. 예, 제가 자신하니까 침을 열심히 맞아서 면역력을 키우자. 자, 건강하세요. 여기 딱지 앉았다면서요.